자, 우리 저번 시간에는 함수 들어와가지고 합성함수까지 이제 공부를 이제 했습니다. 이제 함수를 조금 그동안 접해오던 거랑은 좀 다르게 이제 좀 봐서 정의역, 정의역, 취역, 공역이라는 게 있었고, 뭐 화살표가 이제 나가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함수들을 배워서 뭐 1대1 함수, 1대1 대응, 항등함수, 상수함수 네 가지 배웠던 거 기억납니까? 1대1 함수는 화살표를 많이 받아야 한 개, 1대1 대응은 다 무조건 하나씩 받는 거였고, 항등함수는 뭐였어? 자기 자신으로 대응되는 거. 그다음 상수함수는 고정된 어떤 하나의 값으로만 대응이 되는 게 상수함수였죠. 근데 합성함수 넘어와가지고 이제 그 여러 함수를 이제 거쳐서 시행하는 건데 그거를 이제 중간 과정 생략하고 우리가 표현하는 게 있었죠. 합성함수. 자, 그다음에 이제 역함수까지 이제 나옵니다. 역함수. 자, 여기까지 이제 봅시다 이제. 자, 일단 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자. 뭐였죠? 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 뭐였어? 함수가 되려면 일단은 화살표가 어때야 돼? 화살표가 반드시 나가야 된단 말이야. 그죠? 화살표가 반드시 하나만 나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 역함수야, 역함수. 그러면 역함수 하면은 좀 어떤 느낌이야? 역함수. 역이야, 역. 뭔가 반대라는 느낌이 좀 드시죠? 자, 여기서는 화살표 방향을 반대로 하는 겁니다. 화살표 방향을. 보시면 그림 1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화살표가 나가서 얘는 함수가 맞는데 만약에 화살표 방향을 반대로 해봐. 반대로 해주면 어떻게 될까? 반대로 해주면 이렇게, 자, 반대로 해주시게 되면은, 자, 반대로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는 거 맞습니까? 저렇게 만약에 보낸다 치면은 오른쪽에서 화살표가 나가는 거지. 그런데 오른쪽에 모든 원소가 화살표가 지금 나가고 있습니까? 안 나가고 있죠. 뭐가 안 나가고 있어, 지금? 2가 안 나가고 있어. 그러면은 이거는 함수라고 볼 수 있을까? 거꾸로 보냈을 때는 함수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얘는. 자, 그림 2도 보자. 화살표 방향을 만약에 반대로 생각해 주시게 되면은 반대로 생각해 주시게 되면 반대로. 자, 얘 같은 경우에는 그 오른쪽에서 화살표가 나갈 때 2라는 원소는 화살표가 여러 개 나가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얘도 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에 어긋나죠. 하나씩만 나갔어야 되니까. 자, 그림 1, 그림 2는 거꾸로 보면 함수가 아니야. 근데 그림 3은 한번 보세요. 그림 3. 그림 3 같은 경우에는 화살표를 만약에 반대로 보내준다라고 쳤을 때 얘는 함수를 만족합니까? 지금 화살표가 다 하나씩 나가고 있습니까? 얘는? 네, 화살표가 하나씩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림 3처럼 화살표 방향을 반대로 바꿔서 대응했을 때 함수가 되는 거는 그림 3밖에 없습니다. 그림 3. 자, 근데 그림 3은 지금 원래 함수 입장에서 보면 오른쪽으로 화살표 나가는 것으로 보면은 1대1 대응 맞니? 1대1 대응? 1대1 대응이라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1대1 대응인 함수는 화살표 방향을 반대로 해보니까 함수 조건을 만족을 하는 거죠? 방향을 반대로 바꾸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원래 x에서 y로 가는 건데 우리 보통 거꾸로 해가지고 y에서 x로 보냅니다. y에서 x를 보내게 되면은 이 오른쪽이 정역, 왼쪽이 공역으로 하는 새로운 함수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화살표 방향을 반대로 한 함수를 우리가 역함수라고 합니다. 역함수. 역함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주고요. 자, 얘는 이제 기호로 이제 그러면은 어떻게 이제 나타내 주어야 되냐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제. 자, x는 f 인버스 y라고 이제 이거 이제 마이너스 1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좀 있어 보이게 인버스라고 얘기할 거야. 인버스가 무슨 뜻이야? 인버스가 뭔가 약간 반대, 뭔가 뒤집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f 인버스는 y에서 x로의 대응인데 그 x 값이 f 인버스라는 함수에다가 y를 넣은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응을 반대로 한 함수가 f 인버스라는 거고 y의 값을 뭔가 넣었을 때 그 결과 x가 나오는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이게 어떤 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즉 화살표 방향을 반대로 했을 때에도 함수가 되려면 우리는 1대1 대응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뭐냐면은 y는 fx가 뭐다? 1대1 대응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1대1 대응. 어떤 함수가 1대1 대응이면 그건 역함수가 존재한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 아시겠지? 역함수가 존재한다. 자, 당구장 표시는 그림 1, 2가 왜 도대체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가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림 1을 보시면은 그 2라는 원소는 화살표가 안 나가죠, 이제. 그래서 원소 2가 원소 2에서 화살표가 나가지 않는다라고 써줄게요. 그냥 화살표가 나가지 않는다. 이렇게 써주시고, 그림 2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안 되냐. 원소 2가 화살표가 여러 개가 지금 나가고 있죠. 원소 2에서 화살표가 여러 개 나간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저런 것 때문에 함수라고 이제 볼 수가 없고요. 다 쓰셨습니까? 넘어갑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이 있거든. 역함수는 화살표 대응을 반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건 뭐냐면은 이 대응을 반대로 이제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y는 fx를 식을 변형을 해줘야 돼. 이제 x는 f 인버스 y 꼴로 변형한 후 x와 y의 자리를 바꿔줘야 됩니다. 이제 x와 y를 서로 바꿔서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해주냐면은 y는 f 인버스 x 꼴로 나타낸다. 이렇게 써줍시다. 꼴로 나타낸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실게요. 역함수를 우리가 구해주기 위해서는 먼저 x는 이라고 함수를 좀 표현을 해줘야 돼. 우리 보통 함수가 y는으로 보통 표현이 되어 있죠. y는. 그죠? 근데 걔를 x는으로 어떻게든 잘 정리해준 다음에 x는으로 정리를 했으면은 x와 y를 서로 바꿔서 y는 f 인버스 x 꼴로 나타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역함수 이제 구하는 건 이제 이따 한번 다뤄보실 거고, 이제 그 역함수의 성질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 역함수의 성질. 만약에 어떤 함수가 있어, f가 있어. 근데 그 함수는 1대1 대응이야. 아까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 1대1 대응이라고 말씀드렸죠? 1대1 대응.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함수가 1대1 대응이면 반드시 역함수가 존재하고요. 대응을 반대로 한 역함수가 존재하고, 그리고 이런 식의 성립을 한다. y는 fx라는 식이 있으면은 이게 잘 봐 이거 얘들아. y는 fx라는 식을 x는 f 인버스 y로 바꿀 수 있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식이야. 2번이 앞으로 문제 풀 때 요구에 기반해서 문제를 풀 겁니다. 이거 무슨 느낌이냐면 얘들아 봐봐. 그 y는 fx가 있지. 얘를 어떻게 x는 f 인버스 y로 바꾸냐면은 일단 그 함수를 역함수로 만들어. 역함수로 만들어. 인버스를 한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이 x랑 y를 서로 바꿔. 오케이? x 자리에다가 y를 쓰시고 y 자리에다가 x를 쓰시면 된다는 얘기야. 그럼 f 인버스 y는 x, y를 서로 바꿔서 써주면 저렇게 되겠죠? 그죠? 저렇게 좀 바꿀 수 있어야 돼. 이 함수를 먼저 역함수로 뒤집고 그 다음에 x, y를 서로 바꾼다 라고 생각해 주시고, 자, 그리고 원래 함수랑 역함수랑 합성을 하면 뭐가 될 거예요, 얘들아? 합성해주면 뭐가 될 것 같습니까? 뭔가 약간 상쇄되는 느낌이어서 그 넣었던 자기 자신이 나옵니다. 얘는 항등함수가 나옵니다. 원래 함수와 역함수를 합성해주면 항등함수가 나온다. 자기 자신이 나온다. 만약에 이제 이 인버스에다가 내가 이제 f를 합성해주게 되면은 그때는 그 결과 y가 나와 주어야 하고요. y가. 알겠지? 원래 함수와 역함수 합성하면은 자기 자신 나온다. 기억해 주시고. 자, 역함수를 2번 해주면 뭘까, 얘들아? 2번 역함수 해주면? 2번 뒤집으면 뭐야?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다. 해주시고. 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은 G 합성 F 했는데 역함수가 전체 괄호로 있잖아. 얘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약간 분배되는 느낌인데 앞뒤 자리가 싹 바뀝니다. G를 먼저 썼으면 G가 나중에 오고요. 나중에 썼던 F가 앞에 이렇게 옵니다. 저렇게. 그거는 이 세 번째, 다시 그 옆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여서
HGF가 싹 다 인버스가 들어가서 자리가 싹 다 완전히 반전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런 느낌으로. 알겠니? 그냥 앞뒤 그냥 뒤집어서 그 다음에 인버스 넣어서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그 역함수를 만약에 그래프로 나타내게 되면 어떻게 나타내어지냐면요, 여기 앞에 보시면, 자, 만약에 y는 fx라는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 y는 fx야. y는 fx가 주어져 있으면 이거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합니다. 우리 도형의 이동 기억납니까? 도형의 이동? 도형의 이동 단원에서 직선 y는 x에 대하여 대칭,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했었죠? y는 x 대칭이면은 xy를 바꿨던 거 기억납니까? xy 바꿨던 거? 그러니까 그 사실 xy를 바꾸는 게 이제 이 역함수를 이제 구하는 거랑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역함수를 구하는 거. 자, 이 원래 함수를 y는 x 대칭해주게 되면은 그 역함수의 그래프가 나옵니다. 역함수의 그래프. 이런 식으로 역함수의 그래프가 나오게 되고요. 역함수의 그래프. 그리고 원래 함수가 만약에 여기 a, b를 만약에 지나면 역함수는 앞뒤 x, y 자리 바꾼 b, a를 지나야 돼. 그러겠죠. 원래 함수 위에 있는 a, b라는 점을 y는 x 대칭을 시켜주게 되면은 x, y 자리 바꾼 b, a의 그 역함수가 지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원래 함수와 역함수는 이제 뭐에 대해 대칭이냐?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직선 y는 x. 요거 써주시고. 됩니까? 네. 자, 그럼 이제 문제를 좀 이제 풀어보실 건데. 자, 필수 이제 15번. 자, 1차 함수가 나와 있을 때, 저 역함수의 값이 주어져 있고, b의 값을 구해주라. 라고 나와 있거든. 자, 얘들아, 이거 잘 봐, 이거. 우리는 일단, 이 문제를 풀 때, 역함수를 한번 좀 구해볼게, 한번. 자, fx가 2x 플러스 d인데, 내가 얘를 이제 역함수를 구해볼게. 잠깐 y는으로 좀 나타내보고 있잖아. y는으로 나타내보고. 역함수 구하는 방법은 x는으로 어떻게든 정리해. x는. 그렇게 정리하려면은 a를 이항하고 2로 나눠주면 됩니까? a를 이항하고 2로 나눠주면 되니? 그럼 x가 뭐냐면은 바로 y에서 a 빼는 건데 2로 나눠주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 먼저 x는으로 정리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x와 y를 서로 바꾸어서 표현했었죠. x 자리 대신에 y, y 자리 대신에 x를 써주시니까 이렇게 써주시면 이게 이제 역함수야. 이게 역함수. 어떻게 하는지 알겠니? 역함수 구하는 거. x는으로 정리해서 그 다음 x, y 자리 바꿔주시면 되고, 얘가 이제 뭐다? 역함수다. 나는 거야. 그러면은 문제는 끝나지 않았을 거야, 얘들아? 이 역함수에다가 지금 4 넣으니까 뭐가 나와야 돼요, 지금? 1. 그 다음에 8 넣어주면 뭐가 나와야 돼요, 얘들아, 이제? b가 나오니까 이 역함수에 x자리에다가 4를 넣어준 게, 역함수에 x자리에다가 4를 넣어준 게 뭐가 나온다, 얘가? 1이 나온다. 라고 쓰면은 a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 a를? a가 몇 나옵니까, 이거? 계산 바로 해보면은 2가 나오게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봐봐. f 인버스 8이 b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8 넣은 게 b다 라고 써줄게. 8 넣은 게 b다. 여기다가 8 넣어줄 건데 a를 2라고 구했기 때문에 얘가 이제 2분의 6 해서 3이 되는데 b라고 했었죠. 그래서 b의 값은 몇입니까? 3이라고 해주시면 되는데, 근데 이 문제는 사실 이렇게 풀 필요가 없어. 더 쉽게 풀 수 있어. 왜냐면은 지금 역함수 구하는 걸 한번 지금 해보기 위해서 역함수 구해서 했는데 더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쉽게 풀 수 있냐면은 아까 내가 그 역함수의 성질할 때 별표 칠하는 거 기억납니까? 뭐 f를 뒤집고 x, y 자리 바꾸라 라고 한 거 기억나니 이거? 그러면 여기 보면은 f 인버스 4가 1이야. 이거를 어떻게 줄 거냐면은 이 함수를 뒤집어. 어떻게 되겠어? 뒤집으면은 f 인버스를 뒤집으면 어떻게 돼요? 아까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다라고 얘기했는데 기억납니까? f가 되고 그 다음에 이 x랑 y랑 자리를 바꿔봐야 되나. 그럼 어떻게 돼요 얘가 이제? f1은 4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맞니 이거? 마찬가지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리 바꿔. fb는 8이라는 식 써볼 수가 있나요 이거? 굳이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도 저 원래 함수 fx에다가 1 넣고 b 넣어서 확인할 수 있는 문제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원래 함수에다가 그냥 넣어주면 돼. 그럼 해보면은 똑같은 결과 나옵니다. 1 넣어서 4다. 그럼 A 2 나오고 이제 그 다음 요거 이제 B 넣어서 8이다 해주면 B가 3이 나옵니다. 훨씬 간단하죠 얘가 이제. 그죠? 굳이 역함수를 구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야. 앞으로는 이런 역함수 표현은 무조건 이렇게 바꿔서 푼다. 무조건. 알겠죠? 무조건 바꿔서 푸시고. 그 다음 필수지 16번. 요거 별표 2개. 요거 좀 처음 들으면 좀 어렵습니다. 잘 들으세요 이거. 자, 집합 x가 a 이상인데 저게 x에서 x, 자기 자신으로 대응이 되는 함수가 2차 함수가 있는데 역함수를 갖는데 우선 이거 역함수를 갖는다라는 표현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은 이거는 필요충분 조건이 1대1 대응입니다. 1대1 대응. 1대1 대응. 저거를 함수가 f가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는 2라고 문장을 바꿔도 완전히 똑같은 의미야. 그러면은 저 2차 함수가 1대1 대응이라는 거거든 지금. 근데 생각해봐. 우리 그 1대1 대응이려면은 함수가 다시 1대1 대응인지 확인해 주려면은 선을 가로로 그었는지 세로로 그었는지 기억납니까? 저번 시간에 함수가 되는지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그었지? 함수 세로로 그었어. 세로로 그어서 한 점. 1대1 함수는 어떻게 확인했죠? 가로로 그어서 가로로. 1대1 대응도 결국에는 1대1 함수의 일종이니까 결국 가로로 그어서 확인해 줄 건데, 근데 생각을 해봐. 얘는 몇 차 함수? 이거는? 2차 함수는 아래로 블록인데 이게 가로로 그어서 한 점에서 만납니까 이게? 안 만나요 이게. 절대 안 만나지. 근데 지금 1대1 대응이라며 가로로 그었을 때 한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이게 어디서 뭔가 지금 확인이 좀 안 된 게 있는데, 자 이게 문제 전제 조건이 얘가 있어. x에서 x로의 함수야. 얘가 정의역이고요. 출발하는 쪽이 정의역이고 이 도착하는 쪽이 여기가 이제 공역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애초에 이 x값의 범위가 정의역인데 x값의 범위를 지금 어떻게 보겠다라는 겁니까? a 이상만 보겠다라는 거잖아. a 이상. 그럼 함수가 만약에 이렇게 그려져 있어. 그러면 a가 지금 뭐 정확히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요 정도를 a로 잡았다라고 해보자. 그럼 a 이상이니까 여기보다 오른쪽 큰 쪽을 보는 거니까 이 초록색 칠하는 부분 보는 거 맞니 여기? 여기 맞습니까? 근데 저기는 그 초록색 색칠한 부분만 가로로 그었을 때 한 점에서 만나니 저게? 안 만나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한 점에서 만날까? 이 고민을 해야 돼. A의 위치가 중요해. A의 위치. 자, A가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될까? 요 정도쯤에 위치해. 요 정도쯤에. 그럼 A가 여기 있어가지고 A 이상 여기만 보래 만약에. 이 부분은 가로로 그었을 때 한 점에서 만납니까? 이 부분은? 주황색은? 주황색 부분만 놓고 보면은 가로로 그었을 때 한 점에서 지금 만나는 게 확인이 되죠? 한 점에서 만나는 게. 맞아요? 그러면은 이 A가 결국에는 어디에 위치해야 될까? A의 위치는? 정확히는 여기 꼭지점이라고 부르죠? 꼭지점보다 최소한 오른쪽에 있어야 돼. 꼭지점보다 왼쪽에 있으면은 한 요 정도쯤에 A가 있으면은 이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구간이 생겨서 그 내려가는 부분에 선을 그으면은 2점 생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상황은 계속 올라가는 쪽만 우리가 범위가 나와 주어야 되고, 그러기 위한 조건. 자, 꼭지점의 x좌표가 몇이죠? 꼭지점의 x좌표. 예, 이거 완전 제곱식 이제 만들어주는 거니까 절반 해주면 되는 거잖아. 요 절반. 그러니까 3입니다. 3. 결국 A라는 놈은 3보다는 더 오른쪽에 커야 되는 거야. 이 조건이 일단 들어가야 돼. 오케이? 자, 그 다음 봐봐. 그 다음에 x에서 x로의 함수야. 그런데 정의역은 지금 x가 a 이상이니까 정의역에서 가장 작은 원소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x가 a 이상이래. a보다 큰 건 돼. 그럼 가장 작은 값은 뭐야? a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화살표를 받는 쪽 공역도 같은 집합에서 보는 거잖아. 공역도 결국에는 가장 작은 원소가 그럼 뭐라는 겁니까? 공역도? a라는 거 맞습니까? a라는 거? 가장 작은 게 a죠.
근데 우리가 지금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는 이 증가하는 부분만 결국에 보는 것인데, 자, 생각을 해봅시다. 이거를 좌표축을 좀 도입해서 생각해 보게 되면은, 좌표축을 도입해 보게 되면은, 결국 x가 커지면 지금 위로 올라가는 거잖아. 오른쪽 위로 올라가죠. 이 주황색 부분에서는, 1대1 대응의 부분에서는. 그러면 x가 증가하면 결국 y도 증가한다라고 할 수 있니? 거꾸로 생각해봐. x가 감소하면 y도 감소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니? 그러면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 x가 가장 작으면 y도 어떻다? 가장 작다. 지금 아까 정의역에서 가장 작은 게 뭐였어? 아까 이거? a였잖아. 지금 a보다 큰 것들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가리키는 쪽도 a보다 큰 것들 가능하잖아. x가 가장 작으면 그 화살표를 받는 쪽도 가장 작아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은 결국에 a는 a에 대응이 되어야 되는 상황. a는 a에 대응이 되어야 된다. 결국 이 함수에다가 x에다가 a를 넣어서 결국에 뭐가 나와줘야 되는 거야, 얘가? a가 나와줘야 되는 거야, a가. 저기다가 a를 넣었을 때 a제곱 마이너스 6a는 a. 이 식을 풀어주면 됩니다, 이 식을.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7a가 0이어서 a로 묶어주시게 되면은 결국 a가 0하고 7 두 개가 나오는데, 지금 문제 전제 조건 요거가 기억납니까? 요거 a는 그 꼭지점보다 더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 기억납니까? 그래서 3 이상만 가능하므로 답을 7이라고 정해주시면 됩니다. 7.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어요? 좀 어려운데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 이게 x가 a 이상인 부분에 대해서 역함수를 갖도록, 그럼 1대1 대응인데, 1대1 대응이 되려면은 가로를 그었을 때 한 점이어야 된다. 근데 가로를 그었을 때 한 점이려면은 계속 증가만 하는 이런 함수이거나 계속 감소만 하는 이런 함수로 그림이 그려져야 돼. 그렇게 되려면은 이 a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꼭지점보다는 최소한 a가 더 얘보다는 오른쪽에 위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조건식이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증가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x가 가장 작을 때에는 그에 대응되는 그 값도 가장 작을 것이다. 그래서 a 넣어서 a다라고 해서 풀어주면 돼요. 그래서 문제 푸는 거는 쉬워. 그냥 a 넣어서 a다라고 하면 끝나. 그 만약에 b를 넣었으면 b다, c를 넣었으면 c다, 10 넣었으면 10이다 이렇게 해주면 끝나. 근데 조건에 맞는 것만 잘 찾아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답은 4번.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보자. 다음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라 라고 나와있거든? 저기 잘 보세요, 이거. 일단, 우리가 역함수를 구하기 전에 좀 확인을 해줘야 될 게 있는데, 지금 이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x의 범위가 주어져 있잖아. 그러면 역함수도 범위가 이제 있을 겁니다. 범위가 있을 거야. 자, 근데 우리가 역함수 구하는 방법은 얘를 x는으로 나타낸 후에 x, y를 서로 바꿔서 썼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잘 생각해봐. 얘를 일단 x는으로 정리하려면은 1을 넘기고 3으로 나눠야 되겠죠? 그럼 x는 y에서 1 넘겨주고 3으로 나누는 것인데, 그 다음에 이제 x 대신에 y를 바꿔 쓰고 y 대신에 x를 써주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 범위에 x가 있었잖아. 얘도 y로 쓰는 거야. 얘도 y로. 이렇게 쓰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네. 근데 우리 보통 이 조건식은 x의 범위로 써야 됩니다. y의 범위로 쓰는 게 아니야.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이 y의 범위에 대응되는 x의 범위를 찾아서 써야 돼. 그럼 그걸 어떻게 찾냐? 생각해봐. 우린 최종적으로 x의 범위를 나타내야 돼. 근데 지금 내가 쓴 식은 역함수를 구한 거잖아요. x, y 자리 바꾼 것까지 해서. 그러면 맨 마지막에 x의 범위를 나타내고 싶으면 원래 함수에서 어떤 범위를 알아야 될까? 원래 함수에서 어떤 범위를 알아야 될까? y 범위를 알아야 돼. 왜? 원래 함수에서 y의 범위를 알았으면 그거 x, y 바꾸면서 x로 범위가 바뀌겠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응되는 원래 함수의 y의 범위를 우리는 구해줄 필요가 있다. 원래 함수의 y의 범위. 그 y 범위 어떻게 구하냐? 일단 x가 1 이상이잖아요.
x에다가 그냥 1 넣어봐. 그럼 y가 몇입니까? 4죠. 그런데 x가 그럼 1보다 크면은 y가 4보다 크니 작으니? 크지? 그럼 y는 4 이상이다라고 쓰면 돼. y는 4 이상. 이거 쓸 수 있겠니? 그러면 이거 원래 함수에서 치역 y의 범위를 구해주어야 역함수를 구하는 과정에서 x, y 자리를 바꾸면서 얘를 이제 x로 바꿔서 쓸 수 있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게 진짜 답이야 이게. 범위 안 쓰면은 저건 틀리다. 범위 꼭 써야 된다. 알겠니? 범위 꼭 써줘야 되고.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요 2번도 한번 확인을 좀 해보면은 저 2번도 지금 y는 x제곱 더하기 1 근데 x가 0 이상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 그러면은 얘도 그 y의 범위를 한번 좀 구해 볼 건데 x가 0 이상이야 지금 일단. 그럼 x에다가 0을 넣어봐. y가 1 맞습니까? 그러면 y는 일단 최소한 뭐 1보다 뭐 어떻다 이렇게 나오겠는데 x가 그럼 0보다 크면 y는 1보다 큽니까 작습니까? 1보다 크니? 1보다 커. 그러니까 y는 1 이상이다. 요렇게 일단 쓰고 들어가고 이렇게 이제 역함수를 구하기 위해서 x는으로 정리해줘야 되는데 2차 함수는 정리 잘해야 돼 얘들아. 먼저 그 완전제곱식으로 정리를 해야 돼. 근데 얘는 이미 되어 있는 거야. 1차항이 없으면 이미 완전제곱식이 된 거야. 1을 넘겨주시고 여기서 제곱근을 씌워주시면 됩니다. 제곱근. 그럼 풀마 루트로 이렇게 나오겠는데 풀마 루트로. 근데 여기 지금 보면은 x가 0 이상이다라고 나와 있었잖아 처음에. 그럼 x가 0 이상이려면은 이 루트 앞에 부호를 플러스로 선택해야 돼? 마이너스로 선택해야 돼? 루트 앞에 부호를 플러스로 선택해줘야 되겠죠? 그럼 플러스로 선택을 이제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 y의 범위를 x의 범위로 이제 바꿔서 표현을 해주는 과정이 있어야 되겠죠? 아직까지는 y의 범위 쓰는 거고 이렇게. 이제 x, y 자리 바꾸는 게 나옵니다. y는 루트 x-1. 그럼 이제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 라는 식으로 나오게 될 거야. 저게 답이야. 저렇게 써줘야 돼. 됩니까? 네. 그러니까 x는으로 어떻게든 정리해. x는. 그 다음에 원래 함수에서 y의 범위를 구해서 최종적으로 x의 범위로 바뀌는 겁니다. 요 예시를 내가 이거를 보여줄게. 이게 지금 완전제곱식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뭐 요런 함수가 있다라고 가정해보자. 요런 함수. 요런 함수가 만약에 있어. 얘는 이제 x가 1 이상이다라고 가정해볼게. 그러면 여기서 y의 범위를 좀 구해주려면 우선 얘를 완전제곱식으로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완전제곱식 정리가 되겠죠? 이렇게. 그럼 x가 1 이상이면 다시 x가 1이면 y가 마 1이 나오는데 1보다 크게 되면은 y가 마 1보다 커요, 작아요? x가 1보다 크면 y가 결국에 어떻게 돼? 마 1보다 큰 값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부등호 방향을 결정할 수가 있고 얘를 x는으로 정리해 주려면은 마 1을 넘겨주고 여기서 제곱근 들어가는 거야. 풀마를 여기서 붙이는 거야. 이렇게 들어가 줘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 선택해 줘야 되는데 원래 함수가 이게 x가 1 이상이야. x가 1 이상이면 얘 양수 맞니? 양수니까 플러스로 선택해 줘야 되겠죠. 플러스로. 그래서 플러스 루트 y 플러스 1에 얘 넘어가면 플러스 1이 되는 것이고 x, y 자리 바꿔서 표현해 주시면 y는 루트 x 플러스 1 플러스 1. 얘는 결국에 x가 마이너스 1 이상이다. 그리고 그대로 x, y 자리 바꿔놨고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되겠습니까? 네.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야 돼. 근데 얘는 이미 되어 있는 거야. 1차 항이 없을 때 주의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18번을 한번 보자. 18번. 자, 두 함수 fg가 나와 있어서 적에 성립할 때 abc의 곱을 구해주라 라는 문제입니다. 자,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은 봐봐. 우선 우리는 요 관계식이 있어. f 인버스 마이너스 1은 그냥 1이다 라는 식이 있지. 저거는 역함수 직접 안 구하고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어떻게?
이 F 뒤집고 그 다음에 요 괄호 안에 있는 거랑 그 등호 옆에 있는 거를 자리를 바꾼다. 요 기억납니까 이거? 네. 그럼 일단 F에다가 1 넣어주면은 관계식이 일단 하나 나오죠. 일단 관계식이 요 관계식 일단 하나 등장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합성을 이제 해줘야 돼. gfx가 4x 플러스 1이다라고 했으니까 저거 gfx를 이제 구해줍니다. gfx는 이제 fx인 저 ax 플러스 b를 요 괄호 안에다가 넣어줄 수 있고, 이렇게. 이거는 g라는 함수에 x 자리에다가 ax 플러스 b를 이제 넣어주면 되겠죠? 요 x 자리에다가 바꿔서 넣어주면 되는 거 맞니? 이거 바꿔서 넣어.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자, 2배 ax 플러스 b에다가 더하기 c,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얘가 이제 저기 문제에서 나와 있는 4x 플러스 1이다 라고 지금 나와 있는 거야. 4x 플러스 1. 그러면 양변의 개수 비교를 해주는 문제입니다. 전개해주면 2ax 플러스 2b 플러스 c가 결국에 4x 플러스 1인 거니까 여기 대응되는 그 개수끼리 같아야 되겠죠? 대응되는 개수끼리.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2a가 4다. a는 2. 그 다음에 상수항끼리 같아야 되니까 2b 더하기 c는 1이다. 라는 식을 또 이제 써볼 수가 있겠지. 2b 더하기 c는 1이구나. 자, 그럼 끝났습니다. a가 2면 요거 2 넣어주면은 b가 마이너스 3이 나오실 것이고, 요거 마이너스 3 넣어서 c까지 한번 계산해 보시게 되면은 c는 아마 7 이렇게 나올 거야. 문제는 다 곱해주니까 마이너스 42를 정답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42. 퇴심?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은 이거는 어떻게 하라고, 이거는 뒤집으라고. 그 다음에 요거 그냥 합성해주면 돼요. 그냥 계산 넣어주면 돼. 이거 넣을 수 있겠지. 이거 해주시고, 자, 그 다음 19번. 자, 요거 이제 보면은 실수 전체에서 정의된 두 함수가 있는데 저 값을 구해주래. 뭔가 되게 복잡하게 나와 있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아까 배웠던 역함수의 성질을 좀 한번 해봐야 돼. 저거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자, 합성했는데 역함수가 있는 것은 이거 약간 자리가 바뀌는 거 아까 기억납니까? 역함수 들어가면서 자리가 싹 앞뒤가 바뀌는 거? 그러면 저거 다시 한번 써보면은 F 서클. 자, 뒤에 있던 F가 인버스가 붙어서 앞으로 오고, 그 다음에 앞에 있던 G가 인버스가 붙어서 앞으로, 뒤로 오고, 맨 마지막에 F가 이렇게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자, 지금 요런 상황입니다. 요런 상황. 저거 알겠니? 역함수의 성질을 지금 이용해서 처리하고 있죠, 지금. 그러면 지금 F와 F 인버스, 자, 원래 함수와 역함수를 합성하면은 걔는 항등함수 무시됩니다. 무시. 쟤는 무시하고 쓰면 됩니다. 무시. 사실 정확히는 항등함수 i라고 쓰는 게 맞는데, 우리 항등함수는 어떤 함수랑 합성하더라도 그 자기 자신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 무시해주면 되고요. 결국 남는 식은 뭐냐면은 G 인버스 F라는 것만 남게 되고, 우리는 이거 괄호를 이제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 값을 구하는 것이구나 라고 찾아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F1의 값을 구해주면은 1 넣어주면 몇입니까? 4 나오는 거 맞네? 결국 G 인버스 4를 구해주는 건데, G 인버스 4. 근데 저 G 인버스 4는 값을 우리가 구해줘야 되는 거다 보니까 아직 값이 뭔지 몰라. 그래서 얘를 잠깐 다른 문자, 뭐 K라고 둔 다음에, 얘들아, K라고 둔 다음에 여기서 그 역함수의 성질을 이용해 자리 바꾸고 이 함수를 뒤집으면 이렇게 되죠. G, 얘 뒤집혀지면 G가 되고, GK는 4 라고 생각해주면 되니? GK는 4? 그거 맞습니까? 결국 G라는 함수에다가 K 넣어서 4가 나오도록 하는 K가 뭔지 찾으면 돼. 자, K를 넣어주면 이 K-4가 4니까 K 구해주시면 K가 4가 나올 거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이 K였습니다, 지금. 그래서 4가 정답이야.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참고로 이거 G 인버스 4는 어떤 의미로 생각해도 되냐면은, 원래 역함수에다가 4를 넣었을 때 값이 뭔지 찾는 거잖아. 그지? 근데
이건 이렇게 생각해도 돼. G 인버스 4는 G에다가 도대체 무엇을 넣어야지만이 4가 나오는지를 찾는 것으로 생각해도 돼요. 무엇을 넣어야 4가 나오는지. 반대로 생각하는 거지. 자, 그냥 이제 G4면 4 넣어서 뭐가 나오냐라는 건데, G 인버스 4는 뭘 넣어야 4가 나오냐라는 걸 찾는 거야. 그래서 는 4 해가지고 찾으면, 그게 그거긴 한데, 좀 더 빠르게 확인할 수 있겠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필수 예제 20번입니다. 자, 요거 굉장히 자주 나오는 유형이거든. 별표 2개를 치자. 별표 2개.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이거. 굉장히 자주. 굉장히 자주 나오는데, 지금 이게. 자, 함수 fx의 그래프가 주어져 있고, 직선 y는 x가 있어. 자, 요 값을 지금 이제 구해줘라라고 나와 있거든. 요 값을 구해줘라. 자, 여기 지금 그림 여기 보이십니까, 여기? 점선 보이니, 점선? 네, 점선이 보이십니까? 지금 FFA에다가 FFF의 인버스 D를 구해주라라는 문제야. 결국에 저거 괄호로 바꿔서 표현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자, 이거 얘들아, 인버스는 이거 다 전체적으로 들어가서 자, 앞뒤 자리가 싹 바뀌잖아요. 그죠? 그걸 표현해주면은 F 인버스, F 인버스, F 인버스 3개 들어가고, 그 다음에 D, 괄호, 괄호, 괄호.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FA를 한번 계산을 해볼 건데, 요거 함수를 보면서 잘 따라가야 돼, 얘들아. 잘 따라가야 돼. 여기 지금 잘 보시면은 y는 x가 지금 괜히 그려져 있는 게 아니야. y는 x라는 직선 위에 있는 점이면 그 점은 x좌표, y좌표가 같다라는 의미죠. 그러면 f에다가 a를 넣어서 무슨 값인지 확인해 줘야 되잖아. 그럼 x가 a일 때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지금 여기 x좌표가 나와 있습니까? 여기 지금 x좌표가? 안 나와 있어요. 근데 y좌표는 몇 개 나와 있지. 그 y좌표를 y는 x라는 직선과의 그 만나는 점을 생각해서 x좌표를 찾을 수가 있어. 자, y가 a가 되는 지점이 여긴데 그 y는 x랑 만나게 되는 이 점은 y가 a이기 때문에 x도 a가 되는 거 맞니? 그 점은 y는 x가 지나니까. 그래서 여기가 a다. 여기가 a다. 그렇게 따지면 y가 b가 되도록 하는 점, y는 x랑 만나는 점은 x좌표가 b가 될 것이고, 똑같이 y가 c가 되는 점, y는 x랑 만나게 되는 거기서 x가 c가 이렇게 될 거야. 요거 확인됩니까? 밑에 ABC로 쓰실 수가 있겠죠? ABC. 가능? 자, 그러면은, 자, 이거 좀 위에 이거 표시한 거 지웁니다, 이거. 이제 우리는 그 값을 계산을 해줘야 돼. x에 a를 넣었을 때 함수값. 그럼 얘는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f라는 함수에 a를 넣어야 돼. x가 a일 때의 f의 값은 f라는 함수랑 만나는 요 지점을 봐줘야 돼, 요 지점. 그때 값이 뭡니까, 얘가 지금? b 맞니, b? b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러니까 fa는 b야. 자, 요렇게 좀 처리해 보실 수가 있고, 요렇게. 자, 그러면 이제 fb를 한 번 더 계산해 줘야 되네? 그럼 b를 따라가 봐. x가 b일 때 그 함수는 그 값이 뭡니까, 지금? c로 대응되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얘는 이제 c까지 정리가 되는 것이고, c까지 정리가 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뒤에 거, 우리는 이제 요 뒤에 거를 이제 처리를 해줘야 된단 말이죠. 요 뒤에 거. 자, 요 뒤에 거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줄 것이냐. 일단은 요 F 인버스 D를 한번 계산을 해보자. F 인버스 D. 자, F 인버스 D는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은 얘들아, F 인버스 D는 잠깐 K라고 이제 해가지고 함수를 뒤집고 얘네들이 자리 바꿔. 그럼 의미가 뭐냐면은 F라는 함수에다가 도대체 무엇을 넣어야지만이 D가 나오는지를 생각해도 되겠죠. 이거는 화살표를 거꾸로 가는 거야. 아까 X를 찾아가지고 그에 대응되는 Y를 찾았다면 이거 역함수잖아, 역함수. 역함수는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죠. D가 나오도록 하는 그 값이 뭐냐라는 거니까 거꾸로 찾아가는 거야, 그 다음부터는. 자, D가 나오게 하는 게 여기 있거든요, 여기. D가 나오게 하는 그 X가 도대체 무엇이냐 따라가 보면은 그 X가 뭡니까, 얘가 지금? C입니다. 그래서 이게 K가 C야. K가 C. C를 넣어야지만이 그 함수의 값이 D가 나온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오케이?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반대로.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써보면 C 마이너스, 자, F 인버스 해주고, 자, F 인버스 D는 우리가 지금 K를 C라고 계산했습니다. C라고. 그러면은 F 인버스 C 또 계산하는 거네. C가 나오도록 하는 게 도대체 뭐냐? C를 따라가서 그에 대응되는 그 함수 X값을 찾아보면 뭡니까? 얘가 지금 B 나오는 거 한번 B가 나옵니까? 네. 그러면은 이거 지금 감이 오시죠? 어떻게 해야 될지. 얘가 B가 나오니까 이번엔 B가 나오게 하는 게 뭔지 또 찾아가면 되잖아. 뭡니까 그게? B가 나오도록 하는 거를 쫓아가시면 얘가 지금 A가 나오는 거 맞네요. A가. 그래서 최종적으로 얘가 C-A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C-A. 아시겠습니까 저거? 가장 먼저 우리는 그 Y좌표에 써진 값들을 보고 X축 쪽을 좀 채우고 그 다음에 계산을 해주면 돼. X에다가 A를 넣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D가 나오도록 하는 X를 찾는 것인지 구별을 잘 해줘야 돼요. 아시겠죠? 잘 구별해주세요 이거. 시험에 꼭 나온다 생각하면 돼. 얘는 꼭 나오는 문제고. 자, 그 다음 필수예제 21번을 한번 보자. 21번. 자, y는 fx가 주어져 있고 역함수와의 교점의 좌표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고 있거든. 역함수와의 교점의 좌표. x가 1 이상이라고 주어져 있어. 자, 우리가 저 fx의 그래프를 한번 좀 그려볼게. 그래프. 지금 꼭지점이 몇 컴마 몇입니까 이거 지금? 1,1로 나오는 거 맞니? 1,1. 그러면은 1,1이 꼭지점인 상황이고 제가 또 원점을 진다거든요. x에 0 넣어주면 0이야. 그래서 요런 상황이야. 지금 요런 상황. 요런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는 사실 x가 1 이상인 부분만 보자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내가 지금 주황색으로 색칠하는 부분 요 부분만 이제 보실 건데 요 부분만. 근데 문제가 역함수와의 교점의 좌표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 역함수와의 교점의 좌표. 그러면 그 역함수는 어떻게 우리가 그림을 그렸었냐면은 그 y는 x라는 직선, 요 y는 x라는 직선을 요거 그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요 y는 x? 기억이 나시죠, 요거? 그러면 역함수는 얘들아 어떻게 그려주면 되냐면은 이 원래 함수를 이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접어주면 돼. 데칼코마니처럼 접어주면 돼. 접어주게 되면 어떻게 그려집니까? 접어주게 되면 자 이제 여기에 이제 그려진다 치면은 자 이 점이 지금 원래 이 점이 원래 1,-1이었는데 그럼 이 점은 y는 x 대칭 해주게 되면 어디로 옮겨질까? 얘는 이제 y는 x 대칭 해주면은 어디로? xy 좌표가 완전히 자리가 바뀐 얘는 마이너스 1,1 이렇게 옮겨지지 않을까? 이거 맞니? 그 다음에 이 함수를 접어봐.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으로 접어주게 되면 이렇게 옮겨져가지고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거야.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질 거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질 거야. 그림이. 됩니까? 근데 문제에서는 지금 뭘 구하는 거냐면은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의 좌표에 대해서 물어봤어. 교점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있죠. 맞니 이거?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나온다. 자, 필기해놔. y는 fx와 y는 f 인버스 x 역함수의 교점. 잘 봐, 이거. 잘 봐야 돼. 교점은 첫 번째, 증가일 때와 감소일 때가 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증가는 x가 증가하면 y가 증가할 때, 즉 오른쪽 위로 향하는 게 증가야. 감소는 뭐냐면은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하는 거 있죠. 오른쪽 아래로 떨어지는 게 감소야. 대략적인 모양은 얘는 이쪽 방향, 얘는 대략적인 모양은 이쪽 방향을 얘기하는 거야. 얘는 올라가는 모양이니까 증가에 해당이 되죠. 자, y는 fx와 역함수의 교점은 증가일 경우에 대해서는 그 교점이 어딨냐? 직선 y는 x 위에 있다. 무조건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이 어딨냐면은 그 y는 x라는 직선과 만나는 점이 있다라는 거야. 무조건 교점이. 오케이? 무조건 교점이 저기 위에 있고
그 다음에 감소할 때는 이때는 좀 생각해야 돼. 이때는 봐봐. 직선 y는 x 위에 있고 직선 y는 x 위에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얘가 더 존재할 수도 있어. 더 존재할 수도 있어. 이 y는 x 위에 있지 않은 또 다른 점이 존재할 수 있어. 플러스 직선 y는 x 위에 있지 않는 직선 y는 x 위에 있지 않은 쌍을 이루는 점. 쌍을 이루는 점. 얘는 플러스 요거 있죠? 요거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야. 위에는 무조건 증가할 때는 확실하게 교점이 y는 x 위에만 존재하는데 감소할 때에는 그 교점이 이것뿐만 아니라 요거 y는 x 위에 있지 않는 또 다른 점에서도 그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간단한 예시를 들어줄게. 간단한 예시. 간단한 예시는 뭐냐면은 자 원래 함수와 역함수가 자 요런 게 있어요, 얘들아. 예를 들어서 지금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으로 그었을 때가 역함수가 그려지는 건데 얘들아 요거 봐봐. 그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은 그 원래 함수랑 역함수가 일치해요. 생각해봐. 대칭이면은 접었을 때 자기 자신으로 접혀지지 않을까 이게? 자기 자신으로.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은 그 역함수가 자기 자신이랑 일치합니다. 그러면 교점이 어떻게 존재할 것이냐면은 그냥 모든 점이 다 교점이 되는 거야, 이때는. 즉, 직선 y는 x 위에 있는 것 말고도 다른 점에서도 교점이 존재할 수 있다.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추가적으로 더 존재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이건 반드시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자, 어찌됐든, 다시 이제 본론으로 이제 넘어오게 되면은, 그 교점의 좌표를 찾아야 돼. 그러면, 우리 원래 교점의 좌표를 찾으려면 어떻게 했어? 같다라고 해가지고, 우리 요 함수가 y는 fx고, 그 다음에 이제, 역함수가 이제, y는 f 인버스 x니까, 얘네 둘이 같다라고 해가지고 x를 구하지 않았니? 같다라고 해가지고 맞습니까? 근데 지금 증가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그 y는 x도 그 교점을 지나기 때문에 우리는 요 방정식을 세워주는 것 대신에 y는 x랑 같다라고 됩니다. y는 x 얘랑 연립해야 하는 거야. 그러면 훨씬 쉽게 구할 수 있다. 정리하면 증가할 때에는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 y는 x랑 같다라고 해서 풀면 된다. 그러면 풀어준다. 봐봐. x-1의 제곱 마이너스 1의 x니까 얘 전개해서 풀어보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1 지워지고 넘겨주면 이렇게 나오는데 x로 묶어주게 되면은 x 빼기 3입니다. 그래서 x가 0 또는 x가 3이 나오지만 문제에서 1 이상만 우리가 보자라고 했기 때문에 3만 우리가 교점으로 우리가 생각해 줘야 돼서 여기 교점의 좌표는 3,3입니다. y좌표가 3인 건 어떻게 아냐? y는 x가 지나는 점이니까 x, y가 일치하겠죠? 저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오케이? 네.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교점의 좌표는 3,3이어서 더해서 6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6으로. 자, 이제 그 절대값 함수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해볼 거예요, 이제. 그 절대값이 들어간 함수는 우리가 어떻게 그리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볼 겁니다. 자,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 절대값 들어가면은 뭐 있습니까? 범위 나누지 않았니? 범위? 그지? 그래서 범위 나누는 걸로 이제 우리가 해보면서 실제로 어떻게 그려지는지 확인해 볼 건데, 자, 여기 그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자, 절대값 안에 있는 게 0이 되도록 하는 값을 구해서 구간을 나눈다. 그래서 그걸 보고 그래프를 그린다. 너무 간단하잖아. 그러면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이 네 가지 함수를 좀 예시를 들어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 이거. 자, 봐봐. 자, 우선 y는 절대값 fx거든? y는 절대값 fx. 그러면, 자, 지금 y는 해주고,
fx의 전체에 절대값이 이렇게 지금 씌워져 있는 상황이야. 그럼 범위를 나눠야 되겠지? 범위를. 그럼 범위 나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자, 지금 얘가 이제 x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 얘는 안에 있는 게 마이너스 1이니까. 자, 그러면은 그대로 나오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x가 만약에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에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이렇게 나오는 거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저거를 x의 범위에 따라서 함수를 좀 나누어서 그리게 되면은 얘가 이제 어떻게 그려지냐면은 잘 보세요 이거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더라.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더라. 뭐냐면은 자, 마이너스 1일 때를 경계로 해서 마이너스 1일 때는 y좌표가 0이야. x가 마일 이상이면은 얘는 x 플러스 1이라는 함수를 그리고 x가 마일보다 잠시만요. 이제 마일에다가 그어야 되지. 마일에다가 다시 해보자. 자, 마일 쪽에 그으니까 이제 여기다가 이제 점 찍어주고, 마일, 0. 마일보다 클 때는 x 플러스 1. 마일보다 작은 쪽은 요거,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을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그림이 그려지냐면은 V자 모양이야. 그 1차 함수가 절대값이 붙어 있으면은 V자 모양으로 그려집니다. V자 모양으로. 꺾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꺾인다. 자, 혹은 얘를 어떻게 생각해도 되냐면은 이렇게 생각해도 돼. 우리 앞으로는 그 y는 한 다음에 전체 절대값 씌워져 있는 거 있죠. 전체 절대값 씌워져 있는 거. 저런 꼴은 어떻게 생각해주면 되냐면은 원래 x 플러스 1이라는 함수는 이렇게 그려져 원래. x 플러스 1이라는 함수는 이렇게 그려지거든. x축 아랫부분을 위로 올렸다 생각하면 됩니다. x축 아랫부분을 위로 올려. 접어. 그럼 이렇게 위로 올라가겠지. 그죠? 그 모양으로 앞으로 우리 이제 생각하면서 그릴 거야. y는 절대값 어쩌고 어떻게 하자고? 그 절대값 안에 있는 함수부터 그려. 그런 다음에 x축 아래에 있는 거를 어떻게? 접어 올려. 자, 방법. x축 아랫부분을 접어 올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자. x축 아랫부분을 접어 올린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얘는 x의 절대값이거든. x의 절대값. 그러면 어떻게 그림이 그려지냐면은 y는 자, fx를 쓰는데 x에만 지금 절대값이 붙어있는 상황이야. x에만. 그러면은 쟤는 x가 0일 때를 기준으로 범위 나눠주는 거 맞니? 0일 때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러면은 범위를 나눕니다, 이제. 그러면 자, x가 이제 0 이상일 때와 0보다 작을 때도 그럼 나눠줘야 되겠지. 0 이상일 때는 그대로 나오고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얘는. 그럼 이걸 토대로 저 함수를 한번 그려보시게 되면 어떻게 그림이 그려지냐면은 자, x가 0 이상일 때 x 플러스 1이야. 그럼 일단 x가 0일 때는 y 값이 1이어서 0,1이고요. 0 이상인 부분, y축 오른쪽이지. 거기다가는 x 플러스 1을 그려. 그 다음에 y축 왼쪽, x가 음수일 때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는 함수를 그려. 요렇게 그림이 그려집니다. 요렇게. 저거 아시겠습니까? 저거? 오케이? 근데 얘도 결국에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은 결국에는 그 원래 함수 fx를 그리면 fx가 지금 요거잖아? y는 x 플러스 1 이렇게 원래 그려지는 함수였잖아. 원래. 그죠? 근데 지금 이게 x의 절대값이 붙으면 x가 음수여도 양수로 계산되죠? 뭐라고? x가 음수여도 양수처럼 계산되는 거 아니야? x가 마삼이다 하더라도 3 넣은 것처럼 계산되는 거 아니야? 3 넣은 것처럼. 그럼 얘는 음수 부분은 양수 쪽에 영향을 받아서 y축 오른쪽 부분을 어떻게 한다? 왼쪽으로. 얘는 접는 게 아니고 덮는다. 덮는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원래 y축 왼쪽에 있던 부분이 없어지고 오른쪽 부분을 그대로 덮으라는 거야. 왼쪽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원래 왼쪽 부분이 없어지는 거야.
그럼 봐봐. 이 노란색이 원래 함수인데 원래 함수에서 y축 오른쪽 부분 얘만 해당되는 거 맞니? 여기만 해당되지. 여기만. 여기 맞습니까? 여기를 이제 왼쪽으로 덮어.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덮어지는 거 맞니?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다는 얘기야. 그대로 덮어주면 돼요. 원래 있던 부분은 없어지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3번은 좁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좀 해줄게. 자, 절대값 y는 fx인데, 자,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 절대값 y는 x 플러스 1이라고 이제 이렇게 써주시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그 y의 범위를 y가 0 이상일 때, 0보다 작을 때로 나눠줘야 되겠죠? y의 범위를 나눠줘야 되네. 그러면은 범위 한번 나눠봅시다. 요거 일단. 자, 자, 일단 y가 0 이상일 때에는 그대로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y가 이제 0보다 작으면 음수잖아요, 얘가 이제. 그럼 음수면, 잘 봐, 이거. 음수면, 마이너스 y는 x 플러스 1이죠. 마이너스 y는 x 플러스 1. 양변에 마이너스 1 하나 더 곱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바뀌는 거 맞니, 저거? 바뀌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은 이 y 범위에 대해서 저걸 한번 그려봐. 어떻게 그림이 그려지냐? 일단 y가 0 이상인 부분에 대해서는 x 플러스 1을 그리라는 얘기야. 근데 y가 0이 될 때에는 x가 마 1이면 되거든요. x가 마 1. 여기인데 y가 0 이상인 부분, 즉 x축 윗부분에다가 이 함수를 그리라는 거야. x축 윗부분에다가. x축 윗부분이 y가 0 이상이잖아요. 그러면 윗부분에다가 x 플러스 1을 그리시고 그 다음에 y가 0보다 작은 부분, 즉 x축보다 아래에 있을 때에는 요 함수를 그려라. 요 함수. 그게 이렇게 그림이 그려집니다. 이런 식으로. 됨? 근데 요 3번도 결국에는 요 2번이랑 똑같아. 2번은 x의 절대값 붙어 있으면 그 y축 오른쪽 부분, 즉 x가 양수인 부분을 음수인 부분으로 덮었다라는 건데, x가 양수인 부분을 음수로 덮었다. 얘는 y의 절대값이잖아. y의 절대값. 그러면은 저걸 반대로 생각해주면 됩니다. 반대로. 얘는 원래 함수가 어떻게 그려지냐면은 이렇게 y는 x 플러스 1로 그려지는데, 자, 얘는 쓰세요, 이거. 얘는 x축 윗부분을 아래로 덮는다.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y가 사실 음수여도 얘는 양수로 계산이 되는 거잖아요. 양수로. 그렇기 때문에 y가 음수인 부분은 무시가 되고 양수 부분처럼 계산돼서 양수 부분을 음수 부분, 즉 위에 있는 거를 아래로 덮으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 노란색 봐봐. 노란색에서 x축 윗부분이 얘잖아. 얘를 아래로 덮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 맞니? 이렇게. 그리고 원래 있던 거는 이제 없어지는 거고. 원래 있던 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4번. 쟤는 절대값이 쌍으로 들어있는 상황이거든. 절대값 y는 f 절대값 x. 자, 얘는 어떻게 생각해 주시면 되냐면은 2번, 3번을 혼합하는 거야. 2번, 3번 둘 다 해주면 돼. 2번, 3번 둘 다 해주면 되거든, 얘는. 그리고 범위도 막 엄청 나눠야 돼. 범위도 y에도 절대값이 있고 x에도 절대값이 있잖아요. 그죠? 절대값이 총 몇 개가 존재할까, 얘는 그러면은? 절대값 y는 절대값 x 플러스 1이니까 원래는 범위를 싹 다 나눠야 돼. 원래는. 근데 그건 일단은 지금 좀 기니까 그건 생략하고 요 주황색 이 어떻게 덮으라는지 그 방법을 가지고 한번 해보게 되면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집니다. 잘 보세요, 이거. 자, 원래 저 y는 x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그려지거든. 이런 식으로. 근데 얘네 둘을 둘 다 한 번씩 시행한 거랑 똑같아. 그러면 자, 요거로 한번 먼저 해볼게요, 얘들아. 이거 봐봐. 지금 y축 오른쪽 부분을 왼쪽으로 덮는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주냐면은 얘가 y축 오른쪽 부분을 왼쪽으로 덮는다. 그러면은 이 부분이 이제 왼쪽으로 그대로 덮여서 원래 있던 노란색은 어떻게 되는 거야? 원래 있던 노란색 부분은 얘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없어지고. 얘는 이제 없어지고. 그 다음에 y축 오른쪽에 있던 거를 왼쪽으로 덮는다.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겠지? 이거 되십니까, 이거? 그 다음에 이제 3번 요거 시행할 차례야. x축 위에 있는 부분을 아래로 덮는다. 이거를 그대로 아래로 덮으면 아래에 있는 건 무시되고 없어지는데
애초에 아래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얘를 덮으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겠죠. 이런 모양이 그려집니다. 이런 모양이.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모양이 그려지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한번 좀 해보시고, 이렇게 그려지는 거. 자, 그래서 이거 그림을 다 그리실 수 있어야 됩니다. 얘는 이제 2번하고 3번을 시행한다. 2번, 3번 과정을 거친다. 순서 반대로 3번, 2번에서 똑같습니다. 얘는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문제를 한번 좀 풀어보실 건데, 문제를. 자, 이제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함수, 자, 요 놈의 모든 해의 합을 구하여라 라고 나와 있어. 자, 그러면 어떻게 이제 구해줄 거냐면은, 얘는 어떻게 구해줄 거냐면은, 애초에 f라는 함수 자체에 절대값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푸는 방법은 되게 다양한데, 이렇게 한번 해볼까? 지금 fx의 그래프를 한번 좀 그려볼게요. fx 그래프. 잘 보세요, 이거. fx의 그래프는 절대값 x-1이죠. 자, 전체 절대값 씌워져 있는 거는 자주 아마 너네가 보게 될 모양이야. 지금 아까 케이스가 4가지가 총 있었잖아, 얘들아, 4가지가. 그중 지금 보는 1번 케이스가 가장 많이 너네가 접하게 될 케이스야. 가장 많이. 이 경우는 V자, 굉장히 자주 나오기 때문에 모양도 좀 기억해놔야 돼. 저건 V자야. x가 1일 때 몇입니까? 값이 0이죠. 그러니까 1,0이 그 꼭지점처럼 작용하는 거야. 요런 V자로 그려집니다, 쟤는. 요런 V자로. 요렇게 그려질 거야. 얘가 이제 fx는 절대값 x-1이야, 얘가. 요렇게 그래프가 그려진다. 그리고 여기가 1이다. 라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 확인해야 될 거는 저 방정식의 모든 해의 합을 구해주래. 그러면은 우리는 요걸 구해주는 거지. fx가 1이 되도록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봐야 돼요. 근데 이걸 어떻게 풀 거냐면은 이게 f라는 함수에다가 무언가를 넣으니까 1이 나오는 거죠. 즉 함수값이 1이 나오게 되는 거를 한번 찾아볼 거야. y값이 1 나오는 거. 지금 얘가 또 그 y가 1이 나오기 위한 걸 찾기 위해서 자 x에다가 0을 넣어주면 1이죠. x에 0 넣어주면 여기가 0,1입니다. y들 편이. 그러다 보니 y가 1이 되는 지점, 자 상수함수 y는 1을 그어봤을 때 상수함수 y는 1, 지금 이 상수함수 y는 1과 만나는 두 교점이 있잖아요. 두 교점. 그 중에 하나는 y축과 만나는 y 절편이지. 0,1. 나머지 한 점은 뭐냐면은 이거는 y가 1이 되려면, 즉 얘가 1이 되려면은 x가 몇이어야 돼? 2여야 되겠죠? 여기는 2,1이야. 즉 우리는 이 사실을 알 수 있어. 이 f라는 함수에다가 결국에 무엇을 넣어야지만이 1이 나옵니까? 0을 넣거나 2를 넣으면 1이 나온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저 함수에다가. 그러니까 요 안에 있는 게 그럼 뭐여야 되는 거야? 요 안에 있는 게. 얘가 0이거나 2면 좋겠다라는 거지. 왜? F0은 1, F2도 1이니까. 그래서 괄호 안에 있는 fx가 결국에 0 또는 2가 되도록 하는 x를 찾아줍니다. 0 또는 2가 되도록 하는 x. 그래프상으로 확인해보게 되면은 그게 어디냐면은, 자, 이게 0 되는 거는 결국에 f에다가 무엇을 넣어야지만이 0 되는지 찾는 거잖아. 그러면 그래프로 보게 되면은 이렇게 그어주면 여기 만나는 교점이 하나 있죠. 그게 x가 1이지. 그 다음에 2가 되는 걸 그어. 2가 되는 거. 이렇게 그어주게 되면은 2가 되는 것도 뭔가 있을 거 아닙니까? 2가 되는 거. 두 교점이 지금 보입니까? 두 교점? 이거 맞아요. 그러면은 f라는 함수에다가 도대체 무엇을 넣어야지만이 2가 나오는지를 찾으면 돼. 무엇을 넣어야지만이 2냐. 그거는 저 절대값 x-1이라는 게 결국 2다 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만족하는 x를 구해주면 되잖아. 자, 이런 꼴은 절대값이 없어지면서 양쪽에 그 오른쪽에 풀만 이렇게 붙었었죠, 이거? 그러면은 x가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플러스 2일 때 3 나오고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1. 저렇게 두 가지가 나올 거야. x가 총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그래서 세 개를 다 더해서 몇이야? 3을 정답으로 해주시면 되고, 그래프를 그려서는 이제 저렇게 확인이 가능하고, 그래프를 그려서 그 다음에 이걸 식으로도 확인을 해볼 수는 있어요. 식으로. 그냥 저 fx는 1이잖아. 그러면 f에다가
fx 자리에다가 저거를 그냥 그대로 여기다가 넣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뭐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 일단. 뭐 이렇게 그냥 fx를 직접 넣어서 해볼 수도 있는데,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봐봐. 이러면, f라는 그 함수에 x 자리에다가 이제 요거를 바꿔서 넣을 거잖아? x 자리에다가 저걸 바꿔서 넣어주면은, 요 절대값 x-1이 x 자리에 들어가면, 뒤에 빼기 1이 있고, 전체 절대값 해준 게 1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절대값 양변에 풀어주게 되면은, 풀마가 붙겠지, 풀마가 이렇게. 풀마가 붙겠죠, 이렇게. 풀마 1. 그러면은 이제 마이너스 1을 넘겨주게 되면은 결국에 절대값 x-1이 뭐랑 같냐면은 얘가 이제 2 또는 0이랑 같을 거야. 절대값 x-1, 2 또는 0. 그럼 아까 풀었던 것처럼 똑같이 푸는 겁니다. 아까 풀었던 것처럼. 그러면은 결국에 절대값 x-1이 2일 때와 0일 때를 한번 나눠서 생각해 보시면, 이거는 절대가 없어지면 뭐 그냥 그대로 나오는 거니까 아까 확인했던 x는 1이 나오는 것이고, 얘는 풀마로 나와가지고 아까 확인했던 답이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이렇게 확인을 해주셔도 됩니다. 식을 그냥 그대로 넣어가지고. 그래프를 굳이 안 그려도 확인은 되는 문제야. 아시겠습니까?